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 송아지가 갑자기 급사하는 질병들이 있어. 송아지가 급사를 해. 혹시 송아지가 왕 울으면서 죽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피설사에도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하다가 막 잘 뛰어놀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송아지가 괴성을 지르면서 송아지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유두분선충이야. 유두분선충에 의해서 송아지가 죽는 거야. 뭐냐면 유두, 젖꼭지, 어미 젖꼭지에 분이 뭐냐면 똥분이야, 똥분. 젖꼭지에 똥이 묻어가지고 선충, 기생충이라는 거야. 어미 젖꼭지에 똥이 묻어가지고 기생충이 감염되어 이 젖을 빨으면서 송아지가 입으로 기생충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성장을 해서 체내에 돌아다니다가 그 선충이 몸에 있는 근육이나 벽을 다 뚫고 다녀, 내장을 다 뚫고 다녀. 얘는 유두분선충은. 그것이 심장을 타격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송아지가 앉아있을 때 우사바닥이 오염되면 송아지 발톱 부분이나 이런 장단지 부분으로 유두분선충이라는 것이 피부를 타고 들어가. 그러면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지르는데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1년에 3, 4월 따뜻할 때서부터 6월 이전에 그것도 좋은 송아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딱 죽어 있어. 그거는 유두분선충이다.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돼서 심장을 타격해서 죽은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미소한테 분만하기 15일이나 20일 전에 어미소한테 기생충약을 등에다 뿌리든지 이봉액 주사를 놓든지 먹이는 약을 먹이든지 1차적으로 기생충에 대한 예방을 하고 이봉액은 피하 주사 놓는 거죠. 근데 이 약이 특별하게 어미소를 놀래키지 않으면 이게 유산하거나 이런 약은 아니에요. 젖소는 반드시 젖으로 이게 주사를 놓으면 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젖을 짜지 않을 때 권유기 때만 놓게 돼 있어. 그래서 한우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태어나서 10일째 되는 정도의 이보맥 주사약을 그게 50kg 1cc 놓는 거야. 10일 됐을 때는 50kg가 안 되니까 한 3, 40 되니까 한 0.7에서 0.8을 송아지 목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으면 피하 주사가 돼. 이보맥 주사를 한번 놔주는 게 필요해. 그리고 아까 3달째 이유하기 전에 지구성 항생제 놓을 때 같이 이보맥 주사도 놔주는 게 좋아. 그때 비타민 A 주사도 놔주는 게 좋고 3가지 놔주시는 게 좋아. 지속성 호흡기 지구성 항생제, 이보맥 주사, 비타민 A.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비칸톨 기준으로 한 1cc나 1.5cc. 많이 넣지 마시고, 절대로 비타민. 비타민 많이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십시오.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에서 왜 우리는 송아지한테 송아지 사료를 먹여야 되고 번식우한테
임신후 사료나 번식후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송아지한테 비육 사료를 먹이고 번식후한테 육성 비육을 먹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크기에 대한 이유는 저는 알아요. 그 사료가 사료 같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또 송아지한테 어떻게 보면 말이 비육이지 장에 나가서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비육소 자질이 있는 사료를 먹이면 더 번질번질해 보이고 골격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비육소 사료를 먹인대. 그런 곳에서 송아지가 죽어나가기 시작했어. 그래 이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 아니 그때 죽어야 될 질병이 별로 없는데 계속 탐문을 했죠.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현장을 가볼 수는 없으니까. 안 됐더라고. 5마리째 죽는데 괴질이래. 그래 나는 괴질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농장주분이 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 5, 6개월, 7개월 되는 애들한테 비육 후기 사료를 먹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 비육 후기 사료는 비육 후기 사료 나름대로의 사료의 특징이 있고 비육 전기 사료는 비육 전기 사료에 대한 특징이 있고 임신 후 사료는 임신 후 사료의 특징이 있고 번식 후 사료는 번식 후 사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미네랄이 더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안 들어가야 될 것도 있어. 비육소 사료는 송아지가 비육을 더 잘하는 거에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송아지가 항상 급격하게 성장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더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 그 송아지한테 비육소 사료를 때려 먹였으니 반추인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야. 비타민 B1 부족. 비타민 B1을 다른 말로 지아민이라고 그래. 지아민. 지아민 부족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죽는 거야. 어떻게 죽어? 비타민이 부족하면 뇌가 붓고 송아지가 침울해지고 우리 집 송아지가 어디 벽을 대고 일으키고 있다. 정신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건 거의 90% 이상 비타민 B1 부족이야. 일으키고 있어. 또 좋은 송아지가 톡을 해.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는. 저한테 전화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최근에 어디 청주 근처에서 한 10마리 죽었어요. 25개월 전후되는 거 한 3마리, 번식 후 한 서너 마리, 송아지 한 5마리. 전화 딱 들어보니까 그거일 수 있고 다른 건 혹시 독성일까 하고 2개를 체크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라고 제가 처방을 내려드렸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야. 제 말을 믿고 그렇게 따랐으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나를 족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어차피 길 모르면 길을 알면 모를까? 길을 모르면 그건 듣고 따라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는데 처음에 전화하고 나서 한 3일 후에 또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려는 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대. 그럼 저한테 뭐하러 전화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대. 그런데 화를 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전화를 또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저놈 말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상 더 죽지는 않았는데, 이 비타민 B한 부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한테 옛날에는 원래 비타민 B환이라는 게 반추동물은 이 맹장에서 제대로 하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요새는 송아지가 성장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B콘 같은 경우도 우리 농장주분들이 송아지를 잡았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주사 놓는 것도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한 번씩 놔주세요. 송아지. 그러면 뭐 어쨌든 농장마다 조금씩 사양 관리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하는데 도움이 된다. B콘 같은 거, 타우린 같은 거, 그것도 한번 놔주시면, 높아시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질에 맞는, 소의 특성에 맞는 사료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큰 소, 작은 소, 송아지 할 거 없이 소가 갑작스럽게 막 3마리, 5마리 한꺼번에 죽는 것들이 있어요. 농장이 이제, 이게 최근에 또 당진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런 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가 갑작스럽게 죽는 거는 그 균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이 복잡한 이름의 그 균의 종자들이에요. 클로스트리디움. 아까 이게 피설사를 하는 거에가 복합적으로 감염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셀파제하고 클로스트리디움이 거의 합체로 그게 같이 복합 감염되어 있어요. 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이 균 밑에 이 아종이 있어, 아종.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너스, 클로스트리디움 카우보이, 클로스트리디움 노베이, 이런 이 균에서도 이런 종자가, 다시 말하자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밑에 아들이나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야. 그런 종자들이 있는데, 이 클로스트리디움 이 균을 가지고 있는 이 종자들은 악성 수종이라든지 보툴리즘이라든지 악성 카타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한 지 하루에서 이틀 만에 죽어버려. 큰 속은 송아지건 간에.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한두 마리 급사를 하면 어떤 질병으로 생각하냐면 거의 클로스트리디움, 어쨌든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파상풍이니 악성 수종이니 악성 카타르니 이런 질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이거는 전문가한테 해결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많이 죽어. 그런데 문제 해결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집 소 27개월에 한 번에 3마리가 죽었대. 창피하니까 아버지가 쉬쉬해서 그냥 묻었대. 그 아들이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왜 그런가를 알아본 거야. 저한테도 전화를 왔어요. 제가 그거 테타누스 파상풍이나 아니면 보툴리즘 같다. 그래, 지금 그런 소 있느냐?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혓바닥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봐라. 보툴리즘 같은 경우는 혓바닥을 잡아도 이렇게 꺼내면, 송아지도 힘 있으면 꺼내면 이렇게 탁 들어갑니다, 다시. 보툴리즘은 딱 꺼내면 그냥 나와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힘이 없어. 이게 다 마비가 되니까. 그래, 못 일어나. 그리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죽어. 그거는 지자체나 어디서 가지고 있는 백신을 놔야 돼. 다른 사람한테도 막 놔야 되고. 또 클로스트리디움 중에서
그 지방개사증, 몸에 인전 그 기종조 같은 경우도 클로스트리즘인데 몸에 이 가스가 막 차는 거야. 그런 거는 페니실린을 무조건 그 주변에 있는 소들한테 다 놔야 돼. 어디서 감염이 되느냐? 이 풀에서, 풀 사료작물에서 재배한 흙에서 묻어가지고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은 게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큰 솔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해.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드님이 주변에도 그 사료 먹이는 데를 가본 거야. 알고 보니까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최근에 많이 죽은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으면 전문가나 잘하는 사람한테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왜 혼자 그걸 내가 뜨거운 물을, 뜨거운 감자를 내가 왜 손에 쥐고 있냐고. 다른 사람한테 던져줘야지. 그 잘하는 사람이 해결할 거 아닙니까?